이번 불장은 미국과 연관된 코인들로 펌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보유는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돌파 트레이딩입니다. 이전에 언급드린 기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락장은 개미와 세력이 가장 크게 나뉘는 구간입니다. 세력들은 하락 구간에 매우 분주한 경향을 보입니다. 개미들에게 퍼드를 일으키고 그들은 불장의 수익을 보기 위한 밑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동안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로벌 금융사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현재 포모를 느끼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의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상황을 골드러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총 리스트를 보시면 조용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100위 안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무수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은 왜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될까요? 미국의 현재의 상황과 맞물린 이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의 가족들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는 암호화폐 플랫폼을 출시했습니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 승인은 트럼프가 집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의 움직임은 추후 정책을 반영한다 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3월 26일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에서 USD1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고 며칠 후에 미국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법안 말입니다. 반면 중국이 주도하는 CBDC는 금지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의 CBDC는 은행들의 유동성을 제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데 어째서 너도 나도 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테더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달러처럼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화로 업비트에서 테더를 사서 해외 거래소에 트론 체인으로 넘겨서 다른 코인을 삽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 눈치채셔야 합니다. 테더와 USDC는 유사화폐입니다. 실제 달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달러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의 화폐를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은 실제 화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권과 주식, 부동산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구성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달러를 패깅하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84%를 현금과 유사한 담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펼쳐보면요, 실제 현금은 단 0.07%만 보유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미국 국채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코인 거래를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한 돈이 미국 채권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표는 벌써 세 번째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부채에 대한 이야기죠. 부채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채권은 수요가 높아질수록 채권 금리는 낮아집니다. 이런 구조로 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은 미국 부채를 줄이거나 이자 비용을 낮추는 것에 이용될 겁니다. 남의 나라 돈으로 자기 나라 부채를 줄이는 겁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를 기반으로 하도록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달러를 새로 찍지 않으면서도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국 화폐가 부실한 나라들은 더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입니다.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 루블이 들어가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금융 기업들은 어떠한 이득을 보게 될까요? 첫 번째 이득은, 은행은 고객의 돈이 입금되면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돈을 굴려서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예금을 유도하지 않고도 고객들의 돈을 유입시켜서 다른 자산, 채권이나 펀드 등에서 이득을 보는 사기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맘대로 화폐를 공짜로 찍어내면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득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쓰임에 대해서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자신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이용자들의 소비나 거래 패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는 보험사 같은 곳에 팔거나 맞춤형 금융상품 제안 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폭발적인 자산 매입입니다. 이건 자산 토큰화와 연관이 있습니다. 존 스틸 고든은 은행은 남의 돈으로 돈을 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글로벌 금융사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런 거대 금융사들은 이미 전 세계 대부분의 부동산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전 세계의 주식과 부동산을 더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토큰화를 주도하면서 비들이라는 펀드를 만들고 있죠. 리얼 월드 에셋의 대표적인 펀드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의 최종 목적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을 암호화폐 토큰화를 만들겠다라고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 동안 들어오는 전 세계의 막대한 자금으로 그들은 미국 국채와 부동산, 주식 등의 점유율을 점점 높여갈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확장이 되면 점점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시장은 결국 얼마나 상승할 수 있게 될까요?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버블을 계산하기 위해선 은행이 돈 복사를 하는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림자 은행이라는 내용입니다. 은행이 자신이 가진 모든 현금을 대출로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돈을 찾으러 올 때 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뱅크런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지급 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 복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10% 준비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00원의 예금이 들어오면 은행은 10%를 보관하고 나머지 은행에 90원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은행에서 또 10%를 남기고 81원을 또 다음 은행에 대출해 줄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 100원은 시장에 1000원을 풀게 되는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성은 다른 자산들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면서 가격을 올리게 되는 효과를 만듭니다. 결국에 이 지급 준비율에 따라서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급 준비율 5%면 원금 대비 20배의 유동성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스테이블 코인의 지급 준비율은 얼마일까요? 100%입니다. 그래서 이 논리대로라면 신용 창출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원금 대비 돈 복사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예금과 대출이 하나의 주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예금과 대출이 각각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파이라고 아예 다른 주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디파이에는 지급 준비율이 없습니다. 또한 반복 대출도 가능해요. 내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담보로 맡기고 새로운 대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가 만나면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는 대출 LTV를 77%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1000USDT를 담보로 맡기면 770USDT를 대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맡기고 다시 대출을 무한 반복해서 대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같은 경우도 이 짓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무한 반복해서 대출을 하면 아래와 같이 유동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에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돈이 맡겨지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대출을 더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유동성이 결국에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최대 4배 정도의 그림자 유동성 거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최대 LTV에서는 청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3배 정도로 디파이 거품이 발생이 가능하다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은행들은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에 3, 4배로 불려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디파이라는 돈복사 기계를 만나면서요. 그렇게 디파이 버블로 만들어진 이 유동성은 현물과 선물 시장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하고 거래소로 이동해서 여러가지 선물도 하고 구매력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자산의 가치를 불리게 됩니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이죠. 근데 거품은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같이 망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디파이 대출과 은행 대출은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통은행의 경우에서 이렇게 많은 대출을 유발하면 뱅크런 때문에 은행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리스크를 은행이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에서는 예금과 대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디파이 업체가 따로 있고 스테이블 업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품이 터지고 시장이 폭락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금융기관들은 항상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방패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막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난리가 나면 이렇게 꼬리 자르기를 해서 여기만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발행 은행들은 자신의 리스크 없이 유동성을 마구 부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금융과 스테이블 코인 기반 디파이를 비교를 해보면 버블에 파열하는 책임이 전통금융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이번에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출 요청만 대응하는데 이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비가 된다는 것이. 버블에 대한 파열 책임은 디파이 사용자, 디파이 업체, 프로토콜이 청산 손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리스크는 없는데 성과는 엄청나게 좋은 돈복사 기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들 겁니다. 그렇게 이 시장은 결국에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향후 5년 내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3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은 2,200억 불입니다. 아까 3조 이야기했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조 달러를 거뜬히 넘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조 달러가 된다는 건 4배에서 5배 정도 돈이 더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3조 달러면 10배예요. 그래서 1조 달러를 보통 수준으로 잡고 예상을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4-5배 불릴 건데 디파이가 이거를 3-4배 더 불려주면서 결국에는 약 12배에서 20배 정도 버블이 발생할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2030년까지 시장 전체가 최소 10배는 성장할 것이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 불장은 미국과 연관된 코인들로 펌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걸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의 지갑을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면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들, 그리고 바이낸스 체인과 여러 송금 체인들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이제 포트폴리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주로 활용하는지 보면 이 인프라가 계속 쓰일 거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입금 내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낸스와 연결된 네트워크가 압도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흥이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걸 살펴보는 이유는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입금되는 건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흥이라는 기업들이 계속 입금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걸 보시면 중국 기업의 사기건으로 자금 압수를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바이낸스 계좌에서 진행하는 걸로 보입니다. 바이낸스의 BNB 체인은 빠르고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요. 이 큰 자금의 메인 체인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에 트럼프가 바이낸스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뤘던 디파이 대출 플랫폼인 에이브도 보입니다. 그에 반해서 출금은 바이낸스나 중국 기업이 없습니다. 미국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로 출금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와 관련한 코인들입니다.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는 2월 12일에 매크로 전략 준비금이라는 걸 공표했습니다. 이거는 주요 전략 자산들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8일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토큰 포트폴리오를 공개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미국 정부와의 공통 항목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깔고요. 트론과 체인링크가 공통으로 눈에 띕니다. 근데 트론은 여기서 중국계라는 점이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겠죠. 하지만 업비트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테더를 주로 트론으로 많이 보내니까 이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랙록 비들 RWA와 관련한 온도 파이낸스, 그리고 미국 정부도 활용하던 에이브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이나 이런 코인들도 좋은 코인들이지만 크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락이 지속되면서 다시금 언론과 수많은 미디어들은 악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공포감에 매수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미리 기다리고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하는 소수의 투자자들만이 불장의 큰 수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언제나 새로운 부자들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탄탄한 분석 위에서 정말 확신이 있다면 스스로를 믿고 흔들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인한 심리가 바탕으로 깔린다면 언젠가 큰 보답을 받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로켓에 올라탈 수 있다. 돌파 트레이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